좋아요, 구독. 물가의 프레임은 2, 네. 3년 동안 계속 갈 겁니다. 아, 그렇죠? 그렇군요. 왜냐면 PCE가 지금 4.6, 4.7이 나오고 네. 페드에서 원하고 있는 물가는 지금 2% 선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이 신세계 리턴즈를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잘 안 떨어집니다. 그렇죠? 예. 떨어져봤자 0.1, 0.2포인트 요 정도 떨어지는데 지금 4.6, 4.7에서 2포인트까지 떨어져야 되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게 사실은 올해 안 끝납니다. 제가 그렇군요. 제가 올해 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물가에 관한 이슈는 원래 2, 3년 갑니다. 2, 3년 가기 때문에 제가 2, 3년 계속 간다 강조를 드리고 후반기 이슈 같은 경우에는 자 물가는 큰 프레임에서 여러분 2, 3년 계속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반기 그리고 지금 뭐 한두 달 있다 어떤 키워드가 정말 중요한지 이게 중요한데 제가 후반기 7월 달에 후반기 오면서 말씀드렸죠. 노동시장이 정말 중요할 것이다. 노동시장이요. 노동시장이 정말 중요할 것이다 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자, 물가 잡으려면 우리가 이제 그 매파도 있고 비둘기파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물가와 실업률의 관계에 있어서는 저는 매파입니다, 여러분. 매파입니다. 자, 물가와 실업률에 있어서의 매파적인 성격은 뭐냐면 자, 물가를 잡으려면 실업률이 올라야 되고 경기가 침체돼야 된다라는 주장을 펼치는 게 사실은 매파적인 시각인데 저는 그 시각을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자, 미국의 노동시장을 지금 좀 보면 어제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또 발표가 됐습니다. 이번 주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동 위크인데요. 자, 고용보고서라는 게 어저께 한국 시간으로 밤 11시에 일단 발표가 됐죠. 네. 자, 요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빨간 박스를 좀 쳐놨는데요. 물론 이제 제가 지표만 수치만 보여드릴 수는 있지만 이겁니다. 고용 시장에서 채용이 줄었다. 디크리스거든요. 채용이 줄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가지 해석을 일단 좀 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트리오라고 제가 부르는 자, 바이든 행정부가 있고요. 옐런 재무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페드 중앙은행의 파월이 있습니다. 이 세 분이 계속적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고용과 노동 시장이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이것을 망치지 않고 경기가 연착륙할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죠, 여러분. 자, 올해 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다 이해되실 거예요, 그렇죠? 자, 경기는 원래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을 해야 되죠. 자,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실업률이 높아져야 되고 경기가 안 좋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물가가 잡힌다라는 게 이론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사실은 그렇고 이게 매파적인 발언입니다. 자, 그런데 페드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가도 잡아야겠고 경기도 망치지 않아야겠고 이 두 가지를 다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교과서적인 이론을 떨쳐내고 하나의 새로운 이론을 그냥 만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경기를 망치지 않으려면 그 근본 바탕, 완전히 기본이 되는 게 바로 노동시장, 고용시장입니다. 자, 실업률이 높아진다라는 것은 어떻게 되죠? 노동시장이 망가진다는 얘기인데 실업률을 높이지 않고 노동시장을 망가뜨리지 않고 물가를 잡겠다는 얘기거든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후반기에 큰 키워드가 될 것이고 굉장히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그런 지표가 된다라고 제가 굉장히 좀 강조를 드렸고 자, 이 트리오가 주장을 하는 것은 항상 노동시장은 굉장히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극복할 것이다. 노동시장은 아무 문제 없다. 그래서 경기는 연착륙할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동시장 고용 지표가 굉장히 중요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어제 일단은 발표가 났는데 채용이 일단은 줄었습니다. 자, 채용이 줄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노동시장이 조금씩 물론 이제 무너진다라는 표현은 아니죠.
노동시장이 조금씩 안 좋아진다라는 의미죠. 기업이 뭐 혹은 조그마한 단위에서 지금 채용을 하는 그 건수가 줄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경기가 조금 하강을 할 수 있다라는 시그널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일단은 그런 시그널이 조금 약한 거는 뭐냐면 자, 1대 1.8이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데 자,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이 노동시장에 관해서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자주 드리거든요. 1대 1.8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자, 내가 일을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실업자예요.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인데 나를 원하는 곳은 1.8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1대 1.8이에요. 내가 원하면 나는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미국은 지금. 그 비율이 1대 1.8입니다. 굉장히 높죠. 이게 살짝 낮아진 수준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살짝 낮아진 수준이기 때문에 자, 제가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은 후행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이게 채용이 조금 줄었다라는 것이 어떤 시그널을 줄 것인지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채용이 조금씩 줄면서 다른 노동 지표들, 고용의 지표들이 줄어든다라고 하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실업률이 높아질 수 있고 실업률이 높아지면 물가가 잡힐 수 있는 시그널이 된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뭡니까? 페드가 굉장히 다른 이면에서 걱정하는 두 마리 토끼. 물가가 잡히기는 잡히는데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이런 시그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시장이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여기에 딱 맞는 구절이 good news is bad, bad news is good이죠. 어떤 뉴스가 나오든지 간에 이것을 해석하는 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혼조를 띄우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일단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고용지표 나온 것은 일단은 안 좋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 주 고용지표 발표가 또 있죠. 금요일에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고용지표가 또 있죠. 비농업 고용지수와 실업률이 있습니다. 자, 일단 실업률은 시장의 컨센서스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3.6%로 전번과 동일하게 일단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제가 체크를 좀 해드리고요. 예측입니다. 3.6% 예측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3.6%면요 거의 이제 완전 고용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비농지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비농업 부분의 고용 지표거든요. 요거는 조금 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예측이 돼요. 저번 달보다. 저번 달은 37만 건수였는데요. 25만 건수로 일단 예견이 되고 만약에 비농지수도 낮게 나온다. 25만 건 밑으로 낮게 나온다라고 하면 자, 어저께 고용지표도 안 좋게 나왔고 이번에 비농지표도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 노동시장이 조금은 하강 상태로 가는 어떤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 일단 여러분들이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스탠스를 취하셔야 되냐. 해석은 두 가지로 일단 나올 수는 있는데 일단 제 방송을 들으시는 시청자분들이라고 하면 제가 일단 기본을 잡아 드리겠습니다. 물론 페드에서는 지금 노동시장을 해치지 않고 물가를 잡기를 원하지만 제가 노란 톡방에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금융인들과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고용지표가 지금 안 좋게 나오고 노동시장, 특히나 이것도 일단은 보셔야 됩니다. 시간당 평균임금. 자, 시간당 평균임금이 높아진다는 것은 인플레가 올라갈 수 있는 한 가지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시간당 평균임금도 낮아져야 돼요, 여러분. 자, 저번에 5.1이었고 이번에 예상이 4.9입니다. 그렇죠? 좀 낮아지고 있죠, 예상도. 그러면 실제 발표도 어떻게 됩니까? 4.9 이하로 나오는 게 좋겠죠. 자, 최소한 제 방송을 듣고 계신 시청자분들이라고 하면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 이제 물가가 잡혀지는 그런 초입에 들어갈 수도 있겠구나 라고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시장이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아셨죠? 자, 물가와 실업률과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물가를 잡으려면 실업률이 높아져야 되고 고용시장, 지금 탄탄한 고용시장이 무너져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어저께 나온 지표 그리고 금요일 날 나온 비농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 게 비농 지표도 안 좋게 나오는 게 사실상 시장은 훨씬 더 좋다라는 이런 개념을 갖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바이든의 이 사진을 제가 굉장히 좀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데 따봉 사진입니다. 따봉. 자, 바이든이 따봉을 하고 있지만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따봉인지에 관해서 제가 굉장히 의구심이 있어요. 자, 홈세일입니다. 주택 매매가 지금 별로 안 좋아지고 있고 GDP도 어떻게 됩니까? 2분기 연속 하락을 해서 기술적인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 자, 그런데 원자재 값과 오일 값과 천연가스 값은 에너지 값은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떨어질 기미가 안 보입니다. 자, 여러분, 금리 인상에 굉장히 속도를 지금 내고 있죠. 굉장히 사실은 강력한 정책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그렇죠? 금리 인상에는 속도가 붙으면서 굉장히 강력한 정책들을 쓰고 있고, 자, 1년 사이에 기준금리만 3%에서 3.5%를 지금 올릴 겁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지금 3.5%까지 일단은 오를 겁니다. 그렇죠? 자, 올 초에 비해서 거의 3배 정도, 7배죠? 7배 정도 일단은 오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강력한 금리 정책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는 건 지금 뭡니까? 인플레이션이 지금 안 잡히고 있어요. 소비자 물가지수 그렇고 사실상 저번 달에 조금 잡힐 거라고 예상을 했던 근원 PC도 지금 안 잡히고 있죠. 오히려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금리는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물가는 안 잡히는 현상. 미국이 정말 우려하는,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정말 이것만은 피하고 싶다라는 게 바로 스태그 인플레이션인데, 이 스태그 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경기 전망은 별로 안 좋게 보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은 펀더멘탈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전고점까지 저는 오를 거라고 일단은 보지만, 지금 당장 올해까지는 이 금리 인상의 속도가 붙었지만 물가가 도무지 잡히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 수치상으로 지금 증명이 되잖아요. 물가가 안 떨어져요. 그리고 뭡니까? 물가가 급속도로 떨어져야 되는데 기울기가 너무 작죠. 그래서 금리 인상은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물가가 정말 안 잡히고 있다. 스태그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지금 조금 많이 가라앉기는 했지만 이 스태그 인플레이션이 진짜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노동시장이 정말 중요하다. 9월 말에 FOMC가 또 있는데 노동지표가 2번 일단 발표가 될 겁니다. 물가지표도 2번 발표가 될 거고, 그게 정말 중요한 핫 이슈다. 노동시장. 여러분들이 굉장히 핫 이슈로 보셔야 되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계속적으로 노동시장에 관한 것들 올려드리기 때문에 오셔서 같이 분석하시고 공부하시고 제가 분석해드리는 거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 일단은 전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